자, 94회 전산세무 1급 법인조정 파트 3번서부터 5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3번 업무무관 자동차예요. 요거 저번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요 왼쪽에 만리부 같은 경우는 저번 시험이랑 동일하고,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무관 자동차 이제 조정하시는 기본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손풀이 잠깐 해보면은, 일단 업무무관 승용차 관련 비용 같은 경우는 3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1번 뭐를 하냐면은 세법상 감가상각비 인정액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감가상각비를 얼마 잡았냐면은 1200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1200을 잡았는데, 되셨죠? 근데 세법상에서는 업무무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신고 조정을 해요. 요게 2016년 이후로 구입한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2021년이니까 취득가액이 6천만 원에 나누기 5를 하고, 우린 과세기간이 지금 1년이니까, 그러고 자동차도 지금 1년 동안 다 썼죠. 21년도는. 그래서 5를 나눠주시게 되면은 들어가시는 게 6천만 원 나누기 5를 하시면은 1200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지금 세법상에서 감가상각비는 따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이 없고요. 신고 조정이니까 차이가 나시면 송금 조정을 넣으셔야 돼요. 자, 다음 그러고 두 번째 2번 전체 비용 중에 업무 무관 비용을 부인해줘요. 그래서 전체 지금 비용이 얼마냐면은 세법상 인정되는 두 개가 지금 같죠? 그러니까 그냥 1200이에요.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가 1200에 플러스 유류비에 보험료에 자동차세까지 해서 500만원에 플러스 150만원에 플러스 78만원인데, 업무 무관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업무 비율을 계산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나와 있죠. 되셨어요? 그래서 키로수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 비율은 전체 지금 업무 사용거리가 22,500km인데 나누기 전체 주행거리가 25,000km니까 나눠주시면 업무 관련 비율은 90%예요. 그럼 업무 무관은 전체 100% 중에 90%를 빼시면 그게 업무 무관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1200만원에 플러스 500만원에 150만원에 78만원을 해서 10%를 곱하시면은요, 업무 무관 비율이 지금 얼마냐면은 192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탔냐면은 대표이사가 탔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다음에 업무 무관 비용 192만 8천원 이 상여가 되고요. 되셨죠? 자, 한 번 더 3단계 같은 경우는 뭐를 하냐면은 감가상각비 중에 다시 업무 관련 감가상각비 중에 한도 초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업무 관련 감가상각비 중에 한도는요 800만 원이시거든요. 그것도 원래 월할이시면 월할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1년을 사용했으니까 뒤에 한도는 월할을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지금 감가상각비가 얼마였냐면 1200만 원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이 중에 업무 관련이 지금 몇십 퍼냐면은 90%, 업무 관련이 90%, 다음에 마이너스 한도가 800만 원이니까 빼시게 되면은 한도 초과는 28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은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되니까 이만큼은 유보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조정이 두 개가 될 거고요. 다음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말리부 같은 경우는 요거 제네시스라고 표기해 놓을게요. 자, 제네시스. 그러고 왼쪽에 있는 말리부 같은 경우는 지금 렌트를 했어요. 됐죠? 말리부는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임차료가 있거든요. 렌트료가.
그래서 렌트를 하시면 제가 저번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회사가 감가를 하지 않으니까 감가상각비가 없어요. 1번이 없어요. 그러고 2번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의 지금 업무 비율이 얼마냐면은 업무 비율이 4만에 4만이에요. 그러니까 4만 나누기 4만을 하시면은 전체 업무 비율은 100%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지금 전체 비용이 1560만 원인데 1200만 원에 플러스 360만 원을 해서 1560만 원인데 되셨죠? 여기에 곱하기 가로 열고 전체 1 중에 100%를 빼시면은 업무 무관 비율은 다시 업무 무관 비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정이 없고요. 다음 세 번째 3번. 임차료 같은 경우는 3번에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임차료 중에 이제 부인되는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위에서는 지금 뒤에 업무 관련 비율을 곱했잖아요. 근데 임차료는 그냥 70%를 곱해요. 그래서 1200만 원에 요거는 이제 저번 이제 93회 제가 강의 올려드린 거 보시면 거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곱하기 70%에다가 마이너스 한도는 800이라 그랬죠. 그래서 1200만 원에 곱하기 70% 마이너스 800만 원을 하시면 임차료 한도 초과가 얼마냐면은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다음에 임차료 한도 초과가 40만 원이고 이 부분에 대한 소득 처분은 렌트료 같은 경우는요 회사에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렌트 회사에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 회사에 지급을 하는 거니까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총 하나, 둘, 세 개가 뜨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뭐 아까 이제 체크했으면 좋은데 키로수가 나와 있어서 운행 기록부가 있으니까 그냥 키로수로 바로 나눴고요. 되셨죠? 그리고 보험 가입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한번 봐보면 업무 무관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자 눌러주시고 저번에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도 등록해서 하도록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불러오면 들어오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문제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래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고 그럼 들어오죠. 그럼 이제 옆에서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총 주행 거리가 25,000이에요. 그래서 25,000 업무 사용 거리가 지금 22,500이죠. 자 22,500 다시 그러면 90%가 뜨시죠. 그래서 아까 지금 비율이 90%라고 계산을 해드렸었고요. 어딨냐? 여기 있죠. 90%라고 계산을 해드렸었고 다음에 취득가액이 지금 얼마였냐면은 6,000 되셨죠? 취득가액이 6,000 자 그럼 감가상각비가 지금 얼마냐면은 감가상각비가 1,200 다음에 유류비가 지금 얼마냐면은 500 다음에 보험료가 지금 얼마냐면 150 다음에 수선비가 없고 자동차세가 78만원 되셨죠? 그럼 지금 뜨시는 게 뭐가 뜨냐면은 업무 외 사용 금액이 업무의 사용 금액이 지금 192만 8천원 뜨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92만 8천원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280만원 뜨시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뜨고 다음에 렌트 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렌트 자 렌트에 대한 주행거리는 지금 몇 킬로냐면은 4만 킬로래요. 조금 보기가 힘드네요. 옆으로 조금 밀게요. 자 총 주행거리가 4만 되셨죠? 이게 총 주행거리였거든요. 얘를 칸을 줄입시다. 보기 힘드니까 줄여서 이렇게 놓고 당겨서 볼게요. 아 잘 보이네요. 자 그래서 총 주행거리가 지금 4만 요 정도면 괜찮죠. 자 4만 다음에 업무 사용 거리가 4만 자 업무 사용 거리가 4만 그럼 비율은 100%. 자 그리고 취득가액 없고 임차료는 지금 얼마 있었냐면 1200 다음에 그러고 여기 보면은 70%에서 감가상각비 해당 금액이 나오시죠. 이게 70%짜리예요. 자 그러고 옆에 보시면 보험료가 지금 얼마 있냐면요. 보험료가 아니 유류비가 있네요. 유류비 보험료 없죠. 유류비가 360 됐죠? 그러면 지금 계산이 되는 게 어차피 지금 업무를 사용한 게 100% 사용했으니까 업무 무관 관련 금액은 없고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40만 원이 뜨는데 이 40만 원은 임차료에 관련된 얘기라서 기타 사유 출 처리하면 된다. 되셨죠? 자 그래서 조정을 갖다 넣으시면 첫 번째 업무
유관 비용이 192만 8천원. 이거 192만 8천원. 다음에 상여였죠. 다음 그러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280만원 유보였고요. 다음에 임차료 한도 초과가 40만원 기타 사유출까지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판 나와주시고요. 저장해주시고, 다음 그러고 아래 내려가셔서, 자 4번은 손조정이에요. 요거. 그래서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비익 얘기부터. 자비익 같은 경우는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법인세 과다납부 환급금액이래요. 자, 그러면은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할 때 차변에 법인세 등, 대변에 뭐 현금 이렇게 될 텐데, 왼쪽이 회사, 다음에 오른쪽이 세법으로 할게요. 자, 근데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납부하실 때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납부하실 때는 송금불산입이 되실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환급받아서 돈을 돌려받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시면요, 납부할 때 인정되지 않았던 세금은요, 돌려받으셔도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회사가 자비익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에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입금불산입, 다음에 법인세 환급 금액은 800만원이라 그랬죠. 800. 다음에 소득처분은 기타. 왜냐하면 송금산입에 들어가시는, 입금불산입이나 송금산입에 들어가시는 건 소득처분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유보, 다음에 유보감소,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기타. 근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수익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회사의 당기순이익, 즉 자본에 영향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처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고, 요게 1이라고 써놓을까요? 1번. 여기다 했을까요? 1번. 자, 그러고 2번. 왼쪽이 회사, 오른쪽이 세법으로 갈게요. 자, 2번. 회사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 게 있대요. 되셨죠? 대변은 저도 뭘로 납부했는지 몰라요. 자, 이건 뭐 전표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뭐 전표까지 찾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옆에 보시면요, 출자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래요. 되셨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사택 비용이면은 이게 기숙사에 해당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직원들이 쓰시는 건물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직원이 쓰는 거라면은 괜찮은데 임원이 쓰시는 거는 세법상에서 인정을 하질 않아요. 되셨죠? 그것도 출자 임원이잖아요, 지금. 되셨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실 수 있어요. 소액주주 같은 경우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주주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되고, 그럼 소득처분을 뭘로 쓰냐는 건데, 저는 소득처분을 보통 순위로 구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유출에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 1순위가 기타사유출, 다음에 2순위가 상여, 3순위가 배당, 4순위가 기타소득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순서가 높은 게 있다라면은 위에 걸 적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면은 배당에 해당하실 수 있고, 출자 임원이니까 상여에 해당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순서가 2순위가 더 높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세법상에서 인정이 안 되는 사택 유지비인데, 출자 임원 거니까 송금불산입, 다음에 사택 유지비 400만원 상여로 소득처분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그러고 퇴직급여 갈게요. 자, 퇴직급여.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으로서 임원에게 지급했대요. 자,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한도가 1000만원이면 500만원이 한도 초과가 됐네요.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니까 바로 쓸게요. 송금불산입, 퇴직금, 한도 초과 500만원 상여. 괜찮으시죠? 자, 다음 그러고 아래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 그럼 4번. 회사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자본 잉여금인데, 세법상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수익이에요. 되셨죠? 이익, 수익. 되셨죠? 그래서 회사에서 자본으로 잡았는데 세법상에서 수익으로 잡았으면 수익을 더 받죠. 그래서 입금산입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 다음에 70만원이고,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세무 조정을 하시면은 회사의 자본과 그다음에 세법상의 수익 차이가 나요. 그래서 회사는 자본으로 처리를 했고 자본여금, 세법상에서는 이익으로 잡으면 이익여금이 될 거기 때문에 자본 차이가 발생을 함으로써 기타 조정이 되고요. 5번 매도 가능 증권 문제인데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분개를 한번 써볼게요. 매도만 쓸게요. 350만 원. 그다음에 평가이익 이게 기타 포괄이죠. 350만 원. 그러면 세법상에서는 이제 이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회계상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를 공정가치로 해요. 근데 세법상에서는 원가법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결산 때 공정가치 평가한다 그래 세법상의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샀는데 회사에서 결산 때 350만 원만큼 공정가치가 증가돼서 평가이익을 잡으면은 회사에서는 1350 1000만 원에서 350도 하니까 1350이 될 텐데 세법상에선 그 350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1000만 원 원래 금액으로 봐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 파트는 이제 법인세 파트를 보시면은 유가증권 평가 방법 얘기가 있어요. 그래 총평균법, 뭐 이동평균법, 뭐 채권 같은 경우 개별법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원가법이구나. 그래서 평가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은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째 회사가 자산을 늘렸는데 되셨죠?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고 차변은 자산의 증가니까 회사는 자산을 늘렸는데 세법상에선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세법으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손금 매도 가능 증권 350만 원만큼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를 조정을 먼저 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세법상에서는 자산을 줄이고 싶은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조정을 하고 나니까 세법상의 비용 인정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세법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바라보고 있냐면 자산 금액은 줄이되 내는 세금의 영향에 없도록 조정을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사에서 자산 증가시킨 거 자산은 줄이되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영향은 없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 조정이 한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손금을 상계시키는 조정을 해줘야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금 됐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다시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손금에 입금을 하시면요 결과적으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빵이 되겠죠. 0. 그래서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은 없고 자산만 감소하는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350만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이익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답안에 가시는 거 기타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같은 경우는 자본 계정이시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기타 조정이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에 대해서 자산 금액은 줄이되 세금에 대해서 납부는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론 진도를 나가실 때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고 역분계로 넘겨서 세법상의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조정은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갈게요. 마무리 기타 포괄이라서 기타예요.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 조정에 따른 소득 처분을 한 거예요. 자 마무리 6번 위에서 설명했죠? 법인세는요 세법상에서 납부할 때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6번은 바로 송금불산입 다음에 법인세 비용 2천만원 이 납부해서 회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면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국가로 갔죠. 그래서 국가로 갔을 때 기타사 유출.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 아니면 개인 사업자한테 가시는 건 기타사 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사업자 혹은 국가. 그래서 조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면은 하나씩 첫 번째 줄이고 볼까요? 자세가 안 나오네요.
자, 입금불산입부터 갈게요. 자, 법인세 환급 800만원, 다음에 기타, 다음에 사택유지비, 사택유지비, 다음에 400만원 상여,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었네요. 70만원 입금. 아이고, 퇴직금부터. 송금불산이 퇴직금 한도 초과, 퇴직금 한도 초과 얼마 있었냐면은 500만원 상여,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입금이 70만원 있었죠. 자, 그러면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70만원, 다음에 기타, 다음에 아래 매도가능증권 얘기는 양쪽에 다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럼 이쪽에 송금불산 입금산입자리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350만원, 다음에 기타 넘어가서 매도가능증권, 다음에 350만원 유보, 다음 그러고 아래 법인세 비용 있었죠. 송금불산입. 자, 탭 법인세 비용 2천만원, 기타사 유출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원판 나갈게요. 자, 다음 마무리 가봅시다. 자, 마무리.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갑을을 작성을 하래요. 되셨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작성을 해보면은 법인 조정 2번에 가셔서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갑지 을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기존 자료 및 다른 자료 내용은 무시하래요. 되셨죠? 그러면은 일단 지울게요. 자, 그러고 아래 걸 이제 입력을 해보게 되면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죠? 자, 이 자리에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러고 이게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이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지 같은 경우는 유보만 들어오시는 장부예요. 그래서 600만원에 유보 맞죠? 자, 그러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요 자동 추인 요령이시죠? 그래 다음 연도가 되시면요 바로 추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감소는 뭘 쓰고 증가는 뭘 써야 돼요? 이거 추인하면 입금불산입인데 증가에 마이너스 쓰면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던데, 감소 자리는요 전기말 추인 금액을 쓰시는 거고, 되셨어요? 다음에 증가 자리는요 단기 중에 발생한 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는 추인분에 대한 얘기니 추인분을 600만원 써야 되니까 감소 자리에다 600만원 쓰시는 게 맞습니다. 되셨죠? 자, 또 갈게요. 자, 그리고 단기의 대손충당은 요건 단기 거죠. 한도 초과고 500이 있었으면 옆에 증가 자리 500을 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단 내려와서 자, 재고자산 평가감 얼마 있었냐면 100만원 있었죠? 그럼 요것도 추인됐죠? 그러니까 100만원 됐죠? 자동 추인이에요. 재고자산도. 그러고 재고자산은 발생하지 않았대요. 단기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고 하단에 보면요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송금불산입 유보가 70만원이 있대요. 그럼 요건 아마 뭐 취득세나 이런 거겠네요. 자, 세금과 공과 기초잔액은 없었고, 기초는 없었고, 옆에 가셔서 단기 중에 증가된 게 70만원 되셨죠? 까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자적을 갑지로 가서 자, 기초가 지금 자본금이 얼마 있었냐면은 2억, 아이고,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252만원,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자 요렇게 되셨죠? 그러면 지금 기중에 증가한 금액이 얼마냐면 기중에 증가한 게 자본금이 1억 늘었죠? 자, 증가 자리에서 1억, 다음에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322만원에서 마이너스 252만원을 빼면은 증가한 게 얼마냐면은 70만원. 다음에 이익잉여금도 늘었죠. 자, 그래서 202, 712, 585 마이너스 219, 60, 450 빼시면 늘어난 게 지금 얼마냐면은 8,311만 2,135원 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법인조정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자, 앞에 제가 오늘은 못 올릴 것 같고요. 제가 시간 될 때 앞에 이제 전표풀이부터 해서 쭉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